네, 반갑습니다. 신길1구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신길1구역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박종덕 위원장입니다. 오늘 4월 11일 휴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쯤 됐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그 공공재개발 제 신길1구역 향후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전에 제가 민간 재개발 그 말 자체가 좀 그런데 민간 재개발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어요, 사실은. 여하튼 간에 민간 재개발로 자꾸 하겠다는 특정 인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사가 어떤 의도로 그런 그 의사를 자꾸 내비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분께서는 참고로 우리 신계 1구역 내에서 여타 영업을 활동을 하면서 그런 식의 신계 1구역 주민들의 대다수의 주민들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분명히 그분에게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 대다수의 열망, 연념을 자꾸 왜곡하지 마시고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한때 하셔놓고 이제 와서 본인의 상황과 좀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 주민들의 결정을 의사를 왜곡하고 본인이 멋대로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대다수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금방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향후 그 일정법인데 제가 일전에 그 LH와 그 협의를 좀 했어요. 향후 일정 부분에서. 근데 그 일정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번에 선정된 16곳 모두가 아마 그 일정에 따라서 할 겁니다. LH 각 그 지역별 담당자가 정해졌고요. 저희도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분과 직접 그 제가 회의를 해서 대략적인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저희 대상구역, 저희 사업구역이 확정된 부분은 아시다시피 59,379평방미터입니다. 이게 저희가 애초에 작년에 공모 신청할 당시에 정했던 사업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4월 벌써 내일이 이제 12일인데, 지금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검증위원회는 부동산원 옛날 한국부동산이죠. 아니 한국 감정평가원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정 분담금 검증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추진 계획들을 수립하고 분담금 문제를 좀 논의를 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개략적이나마 그게 이제 4월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돼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게 아마 주민 설명회가 언제 개최되느냐 이건데 최근에 어젠가요 장이 구구역 저희하고 같이 여러 협의를 했던 지역이기도 한데 장이 구구역 상당수 평수가 넓어요 사업 면적이. 근데 그건 어제 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지금 장소를 섭외를 구청과 좀 협의를 해서 그저께도 그래서 구청을 가서 제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장소 섭외 문제를 인근 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조만간 장소 섭외가 되면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뭐 한 차례 할 수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타 변수가 많아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50명을 상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100명까지 할 것이냐, 이게 또 코로나 확진자 수에 따라서 또 거리두기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여하튼 간에 이게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청에서 이것은 좀 협의를 해서 주관이 이제 구청이 돼서 좀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저희가 하면 저희가 빌린 비용이라든지 비용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구청 협조하에서 주민 설명회를 빠르면 이제 4월 중에 4월 말까지 해서 개최하는 쪽으로 하고 좀 늦으면 5월
한 두째 주 내에 좀 이렇게 5월 중에 아무튼 개최할 수 있게끔 지금 스케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영등포 구청을 방문해서 저희 담당자가 이제 정해졌어요. 원래 저희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신계 1구역은 해제 지역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었는데 담당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 제가 이 문제를 잠깐 협의를 좀 했어요. 그래서 구청 협조하에서 장소가 삽의가 되면 코로나 그 여건을 봐서 참석 규모를 정하고 그에 따른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때 와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주민 설명회를 개최 통해서 개최를 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 일정이 이제 MOU를 체결하는 거예요. MOU는 저희 추진이 주민대표회의하고 이제 MOU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MOU를 그 다음 일정으로 아마 이제 5월 달까지 아까 사업 설명을 한다 그러면 6월 중이나 7월 중에 아마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그 MOU 체결 앞서서 이제 주민 체결 주체가 그 주민 대표회의이기 때문에 주민 대표회의 부분에 대해서 구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적 구성 뭐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할 건데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는 이미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50% 이상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됐고 단지 그 주민대표회의에 참여 인사들이 사실상 초창기 때부터 같이 활동했던 저희 추진위원회 인사들이 상당수 뭐 본인이 이제 여건이 안 돼서 활동하기 힘들면 모르겠지만은 여건이 되고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추진위원회 인사들을 1차적으로 참여시켜서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대표회의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시행 약정을 MOU를 체결할 겁니다. 그래서 LH하고 이제 저희 추진위하고 이렇게 그 MOU를 체결한다라는 게 이제 다음 일정인데 이 일정이 아마도 그 뭐 빠르면 6월, 늦으면 이제 한 3개월 잡고 9월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미 추진위가 구성됐고 50% 이상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낼 겁니다. 빠르면 6월이 아니라 5월이라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자, 그 MOU 체결 일정이 다음 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비계획 수립 일정입니다. 정비계획 수립 일정이 있는데, 그 다음 순서죠. 그래서 이걸 이제 LH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은 LH가 하는 겁니다. LH가 이제 구청에다가, 인허가 기관이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정비계획을 작성하고 이 기간이 상당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작성하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나들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열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됩니다. 그리고 지정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주민들이 다 보겠죠. 공람기간을 또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계획 수립 기간이 지금 현재 스케줄에는 아까 말한 이제 10월 올해 10월부터 해가지고 내년 3, 4월까지 주민 공람까지 10월부터 4월까지 약 6개월 이상이 되겠죠. 6개월 이상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으로 수립 및 주민 공람까지 6개월 내지는 7개월 정도 지금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최대한 가급적이 빨리 추진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대표회의를 실질적으로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아까는 이제, 저희가 왜 주민대표회의가 승인이 될 수가 없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는 해제제이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는 동의율 50%, 50% 넘게 동의를 해서 구성은 됐지만은 실제 활동을 하려면 승인을 내려면 정비구역이 지정돼야 되는 거예요. 지정돼야지 주민대표회의가 실제로 구성이 완료되는 거예요. 승인되는 거예요. 활동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민대표회의는 저희가 구성이 사실상 됐지만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승인이 날 수가 없다, 사실상. 그래서 승인 시점은 어차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 시점이 내년에 이제 아까 그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내년 한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뭐 이렇게 3, 4개월 잡고 있어요. 이 스케줄 상으로. 근데 이거 역시도 그렇게 오래까지 끌 필요가 없다. 최대한 시일 내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입니다. 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이 동의서 진구 3분의 2 이상 동의서 알죠? 그래서 이걸 지금 당초 스케줄은 8월달 잡고 있어요. 8월달 그 스케줄로.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자 지정이 끝나면 일단 사업 시행 약정이 체결되는 걸로 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까 했지만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 그다음에 MOU 체결하는 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주민대표 회의를 구성했던 것을 승인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사업 시행자 지정 이렇게 해가지고 총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6단계의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9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좀 LH하고 협의한 일정은, 당초 일정은. 근데 이 일정들을 이렇게 오래 끌 필요 없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업 수행자 지정이 당초에는 원래 계획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주민대표 회의가 구성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되면 늦어지고 또 그 내년 8월까지 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정비계획 수립 시점, 내지는 수립 이전이라도 가령 MOU 추진이 아까 말한 세 번째 단계인 주민 설명이 끝난 다음에 MOU 저희는 50%로 인해서 주민대표회의가 사실상 구성이 됐기 때문에 MOU가 체결된 시점, 이 시점에 바로 직후부터 저희가 제가 회의를 할 때 요구를 했어요. 바로 그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왜냐하면 동의서 받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거니까. 굳이 우리가 내년 8, 8월달 이후에 그때 할 필요가 없다. 미리 받아가지고 바로 주민대표 회의 구성이 완료되면 승인이 되면 직후에 바로 총회를 거쳐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 해서 아무튼 동의서 진구 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했다시피 총 6단계로 해서 내년도 당초 이 LH에서 마련을 하는 내년도 9월까지 해서 6단계로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각자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동의서를 진구하고 각 절차를 단계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단합이에요. 민원이 없어야 되고. 근데 최근 알다시피 일부 인사들이 자꾸 어제도 좀 전에 보니까 현수막을 찢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반대하는 인사들이 찢었는지 누가 찢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민들의 단합을 저해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민간 재개발로 하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누차 설명해서 입이 아플 지경입니다. 저희는 일반 재개발 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식으로 주장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단톡방에 아까 공지했다시피 이 모든 부분에 여러 분란의 소지가 있고 그 와중에 지금 당장에도 지금 해당 아까 민간 재개발 했던 분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런 분들까지도 계시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만드는 거에 자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법률 고문을 위촉을 했습니다. 2번을 위촉을 했고 또 법률뿐만 아니라 세무, 회계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지금 만만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권리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 활동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우리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이 행정을 해야 되니까 사업 추진을 해야 되니까 또 혹시라도 아까 말한 비상대책위원회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방해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 또 법률적으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고문단을 위촉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정해진 스케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좀 더 앞당기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약에 따라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지만은 이 공공재개발은 공공의 힘을 빌려서 민간이 사업을 한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공공의 힘을 빌려서 민간 주도로 가는 거예요. 왜? 도정법에 따라 사업하기 때문에. 도정법은 기본적으로 민간 주도의 사업 방식이에요. 네, 민간 주도의 사업 방식. 기본적으로. 그걸 잘 아시고 충분히 이해 바랍니다. 네, 오늘 동영상 늦었는데 이 정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